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가스 장치 요소 및 배관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 장치 요소, 자, 고압관 및 고압 원통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내압벽은 두꺼운 단층 원통이 사용된다. 그래서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수축 원통, 용접형 다층권 원통, 강대권 원통, 스파이럴식 다층권 원통, 작인 원통. 자, 이런 것들 이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뭐 쭉 읽어볼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 조인트 먼저 뚜껑 덮개판이 되겠습니다. 분해 유무에 따른 분류해서 분해가 불가능한 뚜껑은 영구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분해 가능한 것은 플래지식, 스크류식 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켓 유무에 따라 가스켓 조인트형, 직 조인트형이 있고요. 배관용 조인트, 영구 이음 조인트. 통상 영구 이음이라는 것은 용접, 납땜, 그죠? 용접이라는 겁니다. 납땜. 그 다음에 분해 조인트의 경우는 플랜지. 가장 대표적인 플랜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크류 등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점검, 보수, 교체, 분해 시 결합을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 다방 조인트, 일반적으로 T, Y, 크로스, 여러 방향입니다. 그죠? 여러 방면에서 분기 또는 합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 통상 우리가 배관 부속품 T, Y, 크로스를 얘기하고 있다. 자, 신축 조인트.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관의 신축으로 관의 무리를 흡수,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류, 자, 요거 네 가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 자, 먼저 루프형. 고온 고압용으로 사용되며 5개용 배관에 쓰입니다. 5개 배관. 그죠? 굽힌 반지름은 6배 이상. 굽힌 반지름. 자, 여기 굽혔는 요 반경, 굽힌 반경입니다. 요게 관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루프형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자체 응력, 그죠? 자체 응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체 스트레스죠. 얘가 이제 신축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자체 응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슬리브형 주로 8kg 이하의 유체 수송관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리브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공간,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둠으로써 어떤 신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슬리브형입니다. 그 다음 벨로우즈 주로 저압에 널리 쓰이며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강을 주름 잡아 만든 이음으로 냉난방용에 사용된다. 우리 가장 쉽게 하면 이게 주름통입니다. 주름통.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일러, 집에 쓰시는 보일러 이제 배기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은색의 어떤 주름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벨로우즈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스위블형, 엘보를 2개 이상 사용한다. 나사의 회전 방향에 따라 신축을 흡수하는 장치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스위블형,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엘보 사용, 방열기 주위 배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루프형과 스위블이 좀 자주 나오고요. 아니면은 뭐 신축 조인트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다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특히 루프형은 뭐 5개용 배관, 그죠? 그 다음 굽힌 반경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면 6배 이상. 이렇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압장치 배관 관재료 선택 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유체 화학적 성질을 고려하고 유체 물리적 성질을 고려한다. 되겠죠, 그죠? 유체에 따라서 관이 어떤 뭐 화학적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반응해서 어떤 물질을 생성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물리적 성질, 그죠? 물리적으로 어떤 경도를 뭐 강도를 뭐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열팽창에 대한 신축 흡수성 있어야 되고요. 접힘, 굽힘, 용접 등의 가공성도 필요합니다. 그죠? 유체의 최고 사용 압력에 대한 허용 압력의 한계, 그 압력을 견뎌내야 되겠죠. 내 외부 환경에 대한 내 충격성, 내 마모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의 재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관 종류 및 특징. 자, 철금속관은 강관과 주철관. 관관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의 접합 작업이 용이하고 주철관에 비해 내압성 양화다. 양화 주철관에 비해
가볍고 인장 강도가 크다. 내충격성, 불효성이 크고 연가 주철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철금속관은 동관, 연관, 알루미늄관, 스테인리스관, 그죠? 비금속관, 성면 시멘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PVC관, 도관 등이 있다. 강관의 경우는 우리가 제조법에 따른 이음이 없는 강관, 단접관, 전기저항, 용접관, 아크 용접관, 재질에 따라서 탄소관 강관, 합금관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다. 그죠? 종류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강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기 전에 먼저 사용되는 도료는 페인트 미칠에 사용되는 것, 녹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광명단 도료가 되겠습니다. 자, 배관용 강관 종류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5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P관, 배관용 탄소관 강관이고요. 사용압력이 비교적 낮은 1MPa 이하다. 10kg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PPS,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1에서 10MPa, 100kg까지, 10에서 100kg까지. 온도는 35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PH, 고압 배관용 탄소관관. 자, 350도 이상에서 압력 10MPa 이상. 그죠? 100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기준 나누면은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10kg까지, 1MPa까지, 1에서 10MPa, 10MPa 이상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S 규격,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의 명칭이 되겠죠? 이렇게 같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 고온, SPHT 350도 이상, 그래서 45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에 SPP, SPPS, SPPH가 350도 이하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온 배관용 탄소관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온 배관용 SPLT가 되겠습니다. SPLT 빙점 이하의 저온도 배관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SPP, SPPS, SPPH, SPHT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이죠. 네. 그 다음에 SPLT까지 5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나머지 것도 물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5개 중에서 3개가 나오고 다른 하나가 뭔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번호. 관의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관 두께. 통상 관관은 내경을 기준으로 해서 관경이 표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의 두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스케줄 번호는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으로 곱하기 10 했을 때 나온다. 그래서 스케줄 번호는 무엇을 위해서 뭐 하는 방법입니까? 이러면 관의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 관의 두께, 그 다음에 계산법, 계산식, 요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는 것처럼 사용 압력이 2MPa, 관의 인장 강도가 20kg일 때 스케줄 번호는 단 안전율은 4로 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입니다. 그죠?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 근데 여기서는 안전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을 지금 바로 주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인 이 허용 응력 계산식에 의해서 4분의 20.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압력이 나오죠. 사용 압력은 20kg. 그죠? 20kg을 우리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꿨을 때, 그죠? 네. 압력은 여기서 사용 압력 2MPa 되겠죠. 그죠? 2MPa.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꿨을 때 곱하기 10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 40이 되겠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인장강도. 지금처럼 안전율을 주어지고 인장강도가 주어진다면 그 두 개로 허용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압력은 주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스케줄 번호에 대한 계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다음 중 고압 배관용 탄소관 강간의 KS 규격
기호는 이렇게 나오죠. 고압 배관용 탄소관 강간입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세 가지 SPPS, SPP간, SPPS, SPPH, SPHT는 고온이고요. SPLT는 저온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압 배관용 그러면 SPPH가 된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STS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꼭 외워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은 기호죠.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PS, SPPH, SPHT 이 세 개는 아까 외우라고 말씀드린 그 5개 중에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풀 수도 있는 문제고, 만약에 문제에서 스테인리스 강간의 기호는 이렇게 했을 때는 요 3개가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그죠? SPP간 압력 배관용 배관용 탄소관 강간 기호 SPPS, SPPS, SPPH, 그 다음에 SPHT 고온, SPLT 저온, 그죠? 그렇게 5개는 꼭 좀 봐두셔야 된다. 자, 다음 배관 재료 중 사용 온도가 350도 이하, 압력이 10MPa 이상의 고압관에 사용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압력이 나왔죠. 압력, 그죠? 압력. 그래서 압력 기준으로 우리가 3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SPP, SPPS, SPPH 3가지죠. 그래서 1MPa 이하는 SPP관, 그 다음에 SPPS 1MPa에서 10MPa까지, 그죠? 그 다음에 SPPH 고압 배관용 10MPa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MPa 이상 SPPH, 그죠? 그래서 앞에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5개를 알고 계시면 나머지 2개는 내가 모른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개입니다. 5개. 그 외에 만약에 SPPW나 SPPG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상에서 나오는 요거는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또 더 받으실 필요 있습니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5개, 아까 말씀드린 이 5개를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광 중에서 저온치성을 일으키는 원소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온치성, P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온치성을 일으키는 원소, 그죠? 여기서는 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인, P, 그죠? 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철관, 수도용 주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용 원심력, 모래형 주철관, 수도용 원심력 금형 주철관. 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쪽 받으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강관이나 또는 동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실제 주철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강관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관. 자, 동과 동화금은 대기, 담수, 해수는 물론 각종 염류산, 알칼리 등의 수용액과 유기화합물의 내식성이 강하고 전기 전도성, 기계적 성질, 주조성과 전해성이 좋아 널리 사용된다. 특징. 자, 동관은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그죠?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사용 압력에 따라서 KLM 3종으로 구분된다. 두께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거. 그죠? 두께의 두꺼운 순서대로 KLM 3종이 있다. 이렇게 이것도 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산소 함유량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타포피치동, 이탈산동, 무산소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황동관, 단동관, 규소청동관, 니켈동, 합금강. 그래서 어떤 것들과 합금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 자, 연관은 수도용 연관, 배수용 연관, 경연관으로 나누어지고요. 특징 마찬가지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관, 마찬가지 스테인리스 관관이 있고요. 스테인리스 관관도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 관관과 동관이 가장 중요하게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성면 시멘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경질 염화 비닐관, 폴리에틸렌관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이음 재료 나오죠. 자, 나사이음, 우리가 관이음법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사이음, 그죠? 나사이음. 그 다음에 용접이음, 그죠? 그 다음에 플랜지이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이음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속과 나사의 깊이를 적당히 절삭해서 내는 것이고요. 나사이음의 사용 목적별 분류. 자, 부속품입니다. 자,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엘보, 밴드, 리턴 밴드, 그죠? 엘보와 밴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보와 밴드. 그래서 우리가 강관, 동관 뭐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엘보나 밴드 또는 리턴 밴드를 180도 방향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요. 관 도중에 분개할 때 쓰는 거 YT 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지름이 다른 관, 서로 같은 지름의 관, 동경관이 되겠네요. 직선 연결할 때 소켓, 유니온, 플랜지, 립불이 있고요. 서로 다른 지름의 관, 이경관을 연결할 때 이경 소켓, 이경 소켓은 우리가 다른 말로 레두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 엘보, 이경 T 부싱, 관 끝을 막을 때 플러그, 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관의 도중에 분개할 때 쓰는 부속품이 아닌 것은 이라면 TY 클로스에 뭐 엘보 이런 식으로 하나 집어넣어서 충분히 요거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관심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부속품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음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지름이 같은 경우에는 호칭 지름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쪽이 두 개가 같을 경우 25A, 25A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25A 곱하기 25A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쪽의 광경 크기 두 개 표시하고 부속품의 모양 표시해 줍니다. 종류,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안 쓰고요, 한 번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르다 이러면은 큰 걸 먼저 쓰고 작은 거, 그죠? 그래서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15다 이랬을 경우 큰 거 먼저 쓰고 작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엘보 명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인 거, 동일하거나 평행한 중심순선에 있는 지름이 큰 것, 첫 번째, 작은 거 두 번째, 나머지 순서. 자, T 같은 경우, 그죠? T 같은 경우 진행 방향 쪽으로 큰 거. 자, 일단 32, 뭐 25 이런 형태는 잘 없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진행 방향 쪽으로 큰 거 먼저 써주고, 첫 번째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방향 쪽에 나머지 거, 그 다음에 분개하는 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개인 경우 크로스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뭐 자, 이렇게 있으면 제일 큰 거 40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와 동일선상에 있는 거 두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이런 순서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이음은 통상 우리가 맞대기 이음, 맞대기 두 개 이렇게 같은 형태 이렇게 맞대는 거, 그 다음에 슬리브 용접, 그죠? 위에 이렇게 소켓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용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용접이음은 영구적인 이음법, 영구적으로 이음할 때 또는 매몰 배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용접이음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배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접이 끝나고 나면 어떤 잔류 응력이 남는
열이 있으니까, 그죠? 그 열이 식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잔류력이 남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렌지움은 유년이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게 뭐냐? 관의 점검이나 보수를 위해 관을 해체, 교환할 필요가 있는 장소. 자, 이런 것에 설치를 하는데 50mm 이하의 관, 소구경에는 유니온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플렌지는 65mm 이상의 관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플렌지움. 그 다음에 유니온은 나사이음법입니다. 나사이음의 유니온인데 플렌지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지 유니온이 플렌지음과 같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나사이음에서의 플렌지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니온이음이다. 그것은 뭐냐? 보수, 해체, 교환.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장소에 설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렌지의 종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